뇌는 인간의 장기들 가운데서도 튼튼한 편에 속해 매일매일 제대로 쓰고 유지만 잘하면 쉽게 쇠퇴하지 않는다. 뇌의 노화에 가장 좋은 약은 다름 아닌 살고 싶은 대로 즐겁게 사는 것이다. 늙어서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지 않아서 늙는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치매를 주제로 하는 책들이 참 많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늘고 있고 치매 예방에 관심이 있는 이들도 많다는 거겠죠. 오늘은 치매에 대한 오해를 풀고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와다 히데키의 치매의 벽입니다. 저자는 30년 이상 노인의료에 종사해온 고령자 전문 정신과 의사이자 70세가 노화의 갈림길, 80세의 벽 등 다수의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우리가 치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현대의학으로 치매를 완전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이와 달리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노인성 우울증의 경우 비교적 대처하기가 쉽다고 하는데요. 생활 습관 등을 개선하면 상당 수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치매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치매와 노인성 우울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뇌의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사고방식과 생활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령자 정신의료에 종사해온 저자가 뇌 노화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위축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하고 또 시작하며 즐기는 것이 뇌 건강과 몸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약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뇌를 건강하게 하는 행동으로 돈을 쓰는 것이 뇌를 쓰는 것이라는 내용도 흥미로웠는데요. 왜 돈을 쓰는 것이 뇌를 쓰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뇌의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치매에 대해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다 히데키의 치매의 벽입니다. 들어보세요. 뇌의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사고방식과 생활 방법. 잠이 부족한 뇌는 알츠하이머를 부른다. 뇌에 좋은 생활 방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이가 들며 찾아오는 뇌의 쇠퇴를 막고 치매와 노인성 우울증의 발생과 진행을 막는 방법입니다. 우선 뇌에 좋은 수면 방법입니다. 수면은 치매를 예방하는데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뇌는 수면 중에도 활동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데요. 수면 중 뇌 척수액이 뇌 속을 순환하면서 뇌 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뇌 밖으로 흘려내보냅니다. 후생 노동성 조사에 의하면 수면의 질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5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수면 시간이 짧고 거기에 수면의 질마저 나쁘다면 뇌 속에 노폐물이 축적되기 쉬워집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수면 부족 시 알츠하이머형 치매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이 많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밤샘을 한 20명 중 19명은 보통의 수면을 한 사람보다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충분히 못 잔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5년 후 치매 발생이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들 연구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뇌에는 쿨다운을 하면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배출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이나 영국의 대처 수상도 젊을 때부터 수면 시간이 4시간 정도였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을 줄여 각고의 노력 끝에 대정치가가 되었지만 바로 그 수면 부채가 만성 수면 부족이라는 청구서가 되어 돌아와 치매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자면 될까요?
이는 개인차가 큰 문제이지만 장년기부터는 7시간, 적어도 6시간은 자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오래전 데이터입니다만 나고야 대학이 11만 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하여 200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5에서 7.4시간인 그룹이 가장 장수한다고 합니다. 장년기에 이 정도도 자지 못하고 수면 시간을 줄여서 열심히 살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 치매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 30분 유산소 운동 습관은 쾌면을 보장해 준다. 필자는 젊을 때부터 아무리 바빠도 6, 7시간은 자도록 해왔습니다. 지금도 밤에 대여섯 시간은 자고 점심 식사 후 1시간 정도 낮잠을 자는 것이 매일의 일과입니다. 그러면 보다 잘 자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낮 시간에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필자는 2020년 봄 코로나로 외출 자제 생활이 시작됐을 무렵부터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면 장애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했습니다. 가령 원격 근무로 통근하지 않게 되면 뇌는 쓰지만 몸은 쓰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어 수면에 악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을 느낀 사람은 하루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할 것을 권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 해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주변을 맘 편히 산책하면 됩니다. 필자는 워낙 운동이 서툴러 50대 전반까지는 거의 운동 습관이 없었지만 50대 후반부터 하루 30분 정도는 걷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뇨병 등의 수치가 개선된 건 물론이고 잠도 아주 잘 자게 되었습니다. 그 외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의외일지 모르겠으나 저녁보다는 아침 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침에 햇볕을 쐬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 속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가 많아지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도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한편 잠들기가 힘들다고 해서 술에 의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취침 전 음주가 습관화되면 결국에는 술의 도움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어 알코올 의존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치아는 고령자에게 목숨 같은 것, 잘 씹으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뇌에 좋은 생활을 할 때 수면과 함께 중요한 것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우선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씹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씹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늦춘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남아있는 치아의 수와 치매 발병률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뇌가 건강한 사람, 즉 치매가 아닌 사람의 치아 수는 평균 14.9개, 반면 치매가 의심된다라고 진단받은 사람은 평균 9.4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치아가 20개 이상인 사람에 비해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1.85배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구강 위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구강 관리에 유의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1.76배 높다는 보고가 있고 단골 치과 병원에 있는 사람에 비해 없는 사람의 치매 발병률이 1.44배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주병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한 원인이다 라는 유력한 가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단골 치과병원을 정해 구강 관리를 계속받고 치아를 하나라도 더 남겨서 치주병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치매 환자의 경우 입속이 놀라울 정도로 불결한 사람도 있는데요. 치매가 되면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감각이 둔화되는데 이것이 입속 위생 상태에까지 영향을 준 결과입니다. 다만 그런 환자도 치과 위생사에게 구강 관리를 받으면 치매 증상이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구강 관리를 치매 대책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의료기관이나 개호시설이 늘어나는 등 정기적인 치아 관리가 치매의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아 상태와 치매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치아가 있다면 저작근을 움직여서 씹는 동작을 할 수 있는데요.
저작근을 움직일 때 그 자극에 의해 뇌에 혈류가 보내져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는 치근막의 압력이 가해져 그 자극이 뇌의 신호로 전달되어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치아가 나빠져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 기능이 저하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씹는 동작을 통해서 대뇌의 해마 또는 편도체, 인지 기능을 관장하는 부위를 자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아 수가 줄어 씹을 수 없게 되면 그것이 치매의 예비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씹는 힘이 약해지면 고기, 생야채를 먹기 어려워져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게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를 초래하여 결국에는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발생을 예방하고 그 진행을 늦추는데 치아가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년, 아니 더 젊을 때부터 치아는 충분히 관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고령이 된 후에는 식사를 할 때 위장만이 아니라 뇌를 위해서 많이 씹고 먹도록 해야겠습니다. 고령자에게 치아는 생명입니다. 아니, 치아는 목숨 그 자체입니다. 귀가 어두워질 때 신속히 대처해야 뇌를 보호할 수 있다. 세계 5대 의학지의 하나인 란셋은 의학계에서 권위 있는 논문 학술지로 노벨상 수상 연구 논문들도 여러 편 발표되었습니다. 이 란셋에 2020년 12가지의 치매 발생 위험이 발표되었는데요. 치매 발생 위험을 약 40% 예방하거나 지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의 목록입니다. 나머지 60%는 불명확한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중 란셋은 난청 등 청각장애를 가장 높은 위험 요인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듣는 것이 뇌 건강에 중요한데요. 이는 귀가 안 들려 원활한 대화가 어려워지면 뇌의 입력 정보가 적어지고 자극이 부족해져 뇌의 노화를 앞당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가 안 들려 소통이 안 되면 갈등이 증가할 우려가 높아지고 이것이 인간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뇌의 활력을 쇠퇴시키게 됩니다. 물론 그런 뇌의 쇠퇴는 치매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안경을 쓰는 것이 당연하듯 보청기를 쓰는 건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령자의 주변 사람들도 평소 부모님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다가 TV 소리가 커졌다, 전화로 말하는 소리가 너무 커졌다,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답을 건성으로 한다 라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관계야말로 가장 좋은 뇌 운동 방법이다. 또한 란셋에서는 치매 위험 중에서 사회적 교류 부족을 세 번째로 높은 위험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즉 대인관계를 하지 않으면 치매가 될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저 역시 최고의 뇌 운동 방법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하며 특히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해야 하고 적절한 말로 대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억의 선반에서 해당되는 정보를 찾아내고 또 그 정보를 의미가 통하는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을 위해서는 뇌의 여러 부위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뇌 안티에이징으로 이어집니다. 국립장소의료연구센터 연구팀이 65세 이상의 약 14,000명을 대상으로 10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배우자 있음, 동거 가족의 지원 있음, 친구와의 교류 있음, 지역의 단체 활동에 참가하고 있음, 일하고 있음 이라는 5가지 항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런 사회적 접점이 0에서 1개뿐인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46%나 낮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즉, 그런 사회적 접점을 많이 가지고 란셋에서 말하는 사회적 교류를 충분히 실행하고 있다면 치매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더라도 코로나 같은 감염병 예방 대책은 유지하면서 계속 외출하고 사람들과 만나며 대화를 해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도 고령자가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찾는 것은 결코 불효불급한 외출이 아닙니다. 이는 뇌와 목숨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저의 임상 경험으로도 고령자가 가장 쉽게 치매가 되는 것은 말이 없어질 때인데요. 말이 없어지면 뇌의 출력 기능이 즉각 쇠퇴해버립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쫓아갈 수 없다. 엉뚱한 얘기를 해서 창피나 당하지 않을까 따위는 생각하지 말고 계속 입을 열어 계속 말을 해봅시다. 뇌의 쇠퇴를 예방하는 데는 침묵은 금이 아니라 웅변이 금입니다. 말이 없고 약해 빠진 노인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필자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대화 중에 한두 번 정도 상대를 칭찬해 주는 것인데요. 칭찬하려면 아무래도 뇌를 써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장점을 찾으려면 우선 관찰력이 좋아야겠죠. 그렇게 주의력을 가동하다가 칭찬 대상을 발견하면 그것을 칭찬으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야 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뇌에 좋은 운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준 칭찬에 상대방이 웃는 얼굴이 되면 나 역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뇌뿐만 아니라 칭찬해준 나의 뇌 속에도 도파민 분비량이 증가하고 뇌가 활성화됩니다. 가을, 겨울에 더 적극적으로 외출하자. 북유럽에서는 겨울철에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북극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겨울철 일조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져 매일매일 깜깜한 날들이 계속되면 동계 우울증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되고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 다시 건강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일본에도 가을과 겨울에 걸쳐 기온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라는 사람이 북유럽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소 늘어납니다. 봄, 여름보다는 실내에 틀어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햇볕을 그다지 쐬지 않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이러한 겨울철 우울증의 원인은 체내시계 이상이 생긴 것인데요. 체내시계란 시상하부의 시교차 상행이라는 부위에 위치하는데 햇볕은 이 부위에 자극을 줍니다. 반면에 이 자극이 없게 되면 체내시계 이상이 생겨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불안정해집니다. 또한 인체에는 태양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요. 비타민 D는 칼슘의 운반책이며 또 칼슘에는 정신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햇볕을 쐬지 않으면 정신을 안정시키는 칼슘이 필요한 부위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기분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조량이 적어지는 가을, 겨울일수록 의식적으로 옥외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을 열고 햇빛이 집안에 들어오게 하고 해가 있는 동안 가급적 오전 중에 산책을 나가 햇볕을 온몸에 충분히 받는 등 적당한 일광욕을 함으로써 뇌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뇌의 젊음을 결정한다. 앞서 잠을 잘 자기 위해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만 유산소 운동은 그 외에도 뇌에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는 계속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두뇌를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9년에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연구해온 치매 예방의 증거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WHO는 신체 활동을 가장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운동하면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동 중에서 필자가 고령자들에게 권하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걷기입니다. 걸으면 다리와 허리를 단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도 단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에는 금방추라는 지각신경의 말단이 있는데요. 근육은 체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큰 기관으로서 걸을 때는 다리 근육을 비롯해 여러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방추가 자극받고 그 자극이 뇌로 전달되어 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근육을 사용한다고 과격한 스포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자가 권하는 것은 산책과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가령 장보러 나간다, 친구와 식사하러 나간다, 학원 수업을 받기 위해 나간다, 콘서트, 소극장, 야구 관람을 하러 나간다와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외출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걸어다니며 몸을 움직이면 자연히 뇌로 보내지는 혈액량이 많아지는데요. 이는 곧 뇌에 산소가 많이 공급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산소를 많이 얻게 된 뇌는 보다 활발하게 기능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20대 때의 절반 정도까지 감소해서 넘어지거나 병석에 드러눕는 생활을 초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면 80대에도 근육량을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필자는 자주 걷게 되고 나서부터 건강하게 된 것은 물론 출판한 책들도 판매가 잘 돼 화제가 됐던 80세의 벽을 비롯해 한때는 베스트셀러 상위 10위권에 제 책이 무려 7권이나 들어간 공전의 히트로 기대 이상의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모두 자주 걷고 나서부터 얻게 된 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걸으면 뇌가 활성화되는 것 외에도 바깥을 걸으며 받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 뇌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걷게 된 계기도 50대 후반부터 질병들이 하나씩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58세 때 일반적으로는 110 미만이어야 할 공복 혈당치가 갑자기 660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혈당치가 200으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도 필자는 걷기라는 돈 한 푼 들지 않는 방법으로 고령화에 맞서 나가려고 합니다. 뇌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20가지 행동. 뇌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방법들을 20가지 행동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병리학적으로 말하자면 뇌의 노화는 40대에 시작됩니다. 뇌는 인체 장기 중에서도 매우 튼튼한 장기여서 매일 제대로 사용하고 건강해지는 방법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그렇게 쉽게 쇠퇴하지는 않습니다. 치매의 완벽한 예방법은 없지만 뇌 노화 예방 방법들은 있습니다. 필자는 그 방법들이 치매 발생 위험을 낮추는 방법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언젠가 입증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지혜를 20가지 행동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모두를 다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나 둘씩 계속 실천하다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뇌건강 수명은 늘어나게 되고 동시에 치매 발생과 진행을 늦춰주게 됩니다. 일상생활. 심호흡을 하자. 10초 만에 뇌에 활기를 주는 방법이다. 초조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등을 활짝 펴고 크게 심호흡을 합시다. 한 번에 5에서 6초 정도씩 두세 번 계속하면 달리 특별한 것도 아닌데도 머리가 상쾌해집니다. 심호흡을 하면 뇌 속에 많은 산소를 보낼 수 있고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문은 직접 하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선택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친구들과 식사하러 외출할 때라든가 음식점에서 메뉴를 선택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선택합시다. 메뉴 선택마저 딴 사람에게 맡기면 뇌는 점점 쇠퇴합니다. 하나라도 좋으니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뇌를 움직이게 해줍니다. 요리를 하자. 요리는 뇌의 훈련에 좋다.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해나가자.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메뉴와 조리 순서를 생각해야 하며 간을 맞추거나 불세기를 조절하는 등 뇌를 다양하게 작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손끝도 써야 해서 뇌 운동에 딱 알맞으니 할 수 있는 동안은 계속할 것을 권합니다. 과음하지 말자. 특히 우울증 경향이 있으면 술은 절대 금지다. 술은 뇌와 마음에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기도 해서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세로토닌 분비량을 감소시켜 버리니까요. 특히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음주는 금물입니다. 알코올은 우울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코로나 때처럼 방 안에서 혼자 술 마시면 계속 마시기 쉬우니 아무쪼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친구. 식물을 키우자. 농업은 뇌업이라 할 정도로 식물 재배는 뇌를 쓰는 작업이다. 정원이나 텃밭 등에 야채, 화초를 키우면 햇볕을 쐬게 되죠. 그러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뇌 속에 세로토닌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또한 농업은 뇌업이라 할 정도로 식물을 키우는 것은 뇌를 많이 쓰는 작업인데요. 상대가 자연이다 보니 예상외의 일들이 생기고 그 때문에 전두엽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화초의 경우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의료, 개호시설에서도 화초의 힐링 효과가 주목을 받고 있어 꽃치료라는 것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식물을 키우는 것에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자.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마음과 몸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 저의 임상 경험으로도 환자 케어 매니저의 보고를 들어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령자들이 보다 활기차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에게 말을 걸고 그 체온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고독감과 소외감을 없애줍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을 잃어 대상 상실 상태에 빠졌을 때는 반려동물이 그 상실감을 상당히 메워주기도 합니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산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산책, 간단한 유산소 운동이 하루 일과가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반려견은 제 맘대로 가다 서다 하므로 반려견의 산책은 될지 몰라도 사람의 산책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바깥에 나가지 않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를 하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히 뇌도 몸도 젊어진다. 연애 감정을 가지면 젊었을 때의 기분이 되살아납니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멍하게 있을 틈이 없습니다. 채신머리 없게 라던가 꼴불견이네 라는 것은 노화가 시작된 뇌의 변명일 뿐입니다. 가정을 파탄시킬 정도로 폭주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즐거움. 노래하자. 노래하면 산소를 많이 마신다.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나오면 들어갈 때보다 기운이 더 나는 느낌은 결코 착각이 아닙니다. 노래하면 숨을 크게 들이쉬게 되는데 그만큼 뇌와 전신에 산소를 듬뿍 보내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운이 난다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정말 기운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방은 가장 가볍게 기운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8번 노래를 몇 곡씩 부르다 보면 뇌와 온몸을 기운차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자. 그림을 그리면 세로토닌 양이 증가해 우울병을 예방할 수 있다. 화가 중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고 100세를 넘어서도 계속 작품을 발표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생 스케치를 위해 야외로 나가면 좋은 풍경을 찾으려고 이곳저곳 걸어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햇볕을 쐬며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을 더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대상을 관찰하며 손끝으로 그림붓을 사용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우울증 치료법에도 회화요법이라는 방법이 있을 정도로 그림에 집중하여 붓질을 하면 우울한 기분이나 스트레스를 털어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경하러 다니자. 현장에서 보는 공연, 스포츠는 뇌를 활기차게 한다. 영화, 연극, 코미디 공연, 스포츠 등을 직접 보러 다니면 치매는 멀어져 갑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직접 경험하는 비일상적 체험은 뇌에 자극을 주는데요. 영화를 보더라도 뇌를 위해서는 TV로 옛날 영화를 보지 말고 극장에 가서 새로 나온 영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전두엽은 신기한 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화를 비일상적 공간에서 보게 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이렇게 공연 등을 보기 위해 외출하는 그 자체가 운동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자. 미지의 곳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뇌를 활기차게 해준다. 여행을 가면 뇌는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미지의 환경에서는 자연히 호기심이 커지고 관찰력이나 주의력도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의 활성화를 위해서 패키지 여행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떠나는 여행이어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상 못했던 일들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이드가 딸린 패키지 여행보다 전두엽을 더욱 활성화시켜줍니다. 젊을 때 배낭여행을 동경했던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있는 동안 이제라도 배낭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피곤할 것 같은데? 라며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우선은 떠납시다. 힘들면 돌아오면 되니까요. 라이프 스타일. 멋을 부리자. 멋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요법이다. 이제 멋부릴 나이는 아니니까 라는 스스로의 규제는 뇌의 쇠퇴를 초래합니다. 고령자야말로 멋부림을 명심하는 것이 좋은데요. 멋을 내면 그에 맞는 장소에 가고 싶어집니다.
적절한 사치가 행동 범위를 넓혀주고 감정을 젊게 하며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심리요법의 행동요법을 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행동을 바꾸면 마음 상태도 변한다는 사고방식에 근거를 둔 치료법입니다. 가끔은 비싼 옷을 사서 멋지게 차려입는 행동을 하면 마음이 젊어집니다. 사치를 하자. 돈을 쓰는 것은 뇌를 쓰는 것이다. 돈을 쓰기 위해서는 두뇌를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뇌의 여러 부위를 가동해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돈을 쓰는 것은 기획력과 계획력이 요구되는 뇌의 출력 행위입니다. 또한 돈을 쓰면 점원으로부터 빈말이라도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자기애를 만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분 좋은 체험은 신체 면역 기능을 높여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돈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사치를 해보며 뇌를 젊어지게 합시다. 혼자 살자. 혼자 사는 편이 치매가 덜 악화된다. 분명히 치매 증상이 있는데도 혼자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혼자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와 몸을 쓰며 사는 것이 치매 진행을 늦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점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살찌자. 체중이 조금 더 나가는 편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은 뇌와 몸의 세포막 재료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세포 재생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살이 쪘다는 정도라면 다이어트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른 체형이 건강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저영양으로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적당히 살이 붙은 편이 건강 수명이 더 길다고 여러 연구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적당히 머리를 쓰자. 추리를 하자. 뇌를 쓰면 쓸수록 건강해진다. 뇌가 녹슬지 않도록 매일 왜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가령 신문을 읽을 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라며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토론을 하자. 토론은 아무리 고령이라도 뇌의 출력 훈련이 된다. 가끔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은 뇌의 출력 훈련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하고 논쟁을 붙을 수는 없고 허물없는 옛 친구를 만났을 때는 나이값 생각할 필요 없이 토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전두엽에 자극이 됩니다. 마음가짐. 즐기자. 즐기는 것을 그만두면 안 된다. 아일랜드 극작가 버나드 쇼는 늙어서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지 않아서 늙는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필자는 이 말이 전곡을 찌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82에서 83세에 치매가 시작되는 사람이 많은 것은 80세가 되었으니 골프는 그만 쳐야지, 80세가 되었으니 배우는 것도 그만둬야지 라며 80세의 벽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됐으니 이제 취미는 관두자, 이 놀이도 슬슬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속 할 수만 있다면 몸과 뇌의 잔존 기능을 최대한 이용해 계속 즐기면 됩니다. 낙관적이 되자. 치매 진단을 받았다 해도 아직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무엇이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울한 기분과는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밝고 즐겁고 전향적으로 머리, 즉 뇌의 건강을 끝까지 지켜냅시다. 가령 치매라고 진단받게 되더라도 모두 끝났다라며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노인성 치매는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할 수 있는 기능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체로 어떻게 되겠지 라며 밝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치매 진행이 늦고 우울증이 동시에 발생할 위험이 낮습니다. 웃자. 전두엽의 혈류가 증가하고 면역력은 높아진다. 뇌의 노화를 예방할 20가지 행동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웃자라는 것입니다. 웃음과 치매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잘 웃는 노인일수록 치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거의 웃지 않는 사람은 매일 웃고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2.15배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웃으면 면역 기능이 올라가고 전두엽으로 혈류가 증가하며 우울한 기분도 사라집니다. 70대, 80대에 웃으면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치매라는 병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 알려져 있는 질병이지만 치매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질병도 없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치매는 진행이 매우 빠른 병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치매는 1, 2년 사이에 심해져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아마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영화 등에서 치매를 주제로 하려면 내용을 드라마틱하게 전개시켜야 하니 종종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사실 젊을 때 발생한 치매 환자 대다수는 그 진행이 빠르긴 합니다만 65세 이상 노인성 치매의 경우는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의 치매와 노인성 치매는 전문의가 봐도 전혀 다른 병으로 생각할 정도로 진행 속도가 틀립니다. 대부분의 노인성 치매는 발생 후 서서히 진행되며 평균적으로는 10년 정도 걸쳐서 진행된 후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인성 치매는 아주 오래 지속되는 병인데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경우 병리학적 발생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30년이 걸린 경우도 많습니다. 치매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난폭해지고 알 수 없는 말로 소리 지르는 병이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치매는 오히려 얌전하고 온순해지는 병입니다. 물론 환자 중에는 난폭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상당수가 다른 정신질환에 의해 야기된 의식장애 때문입니다. 그중 많은 것이 선망인데 환상이나 망상을 일으켜 거친 언동을 동반하는 의식장애입니다. 치매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치매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치매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질병이 아니라 적어도 초기에는 기억할 수 없게 되는 질병입니다. 즉 초기에는 기억의 입력이 어렵고 이후 증상이 진행되면서 장기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초기에는 새로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중기 이후에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던 것들이 잊혀져 갑니다. 그러나 기억력이 쇠퇴하더라도 초기와 중기 전반까지는 지능 수준, 즉 판단력과 사고 능력의 수준은 정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라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계속해서 혼자 살 수 있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가족이나 주위에서는 치매 환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빼앗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 얻어진 능력과 기술은 치매 환자가 되더라도 여전히 기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뇌와 몸에 남아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더 오래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치매의 벽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은 100세까지 총명한 삶으로 이끄는 내비게이션이고 저자가 제시하는 뇌를 젊게 하는 20가지는 뇌 성경에 가깝다. 이 책을 감수한 김철중 의학 전문 기자의 말인데요. 책에서 알려준 뇌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방법들, 당장 오늘부터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